안녕하세요. 저는 분청 도자기를 만들고 있는 도예작가 연호경입니다. 전통적인 도자기를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저와 같은 도자기를 하시는 분들이 KCDF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KCDF 갤러리 1층에 위치한 갤러리 숍인데요. KCDF 공모에 선정된 작가들의 작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예 정원으로 재단장하였습니다.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을 좋아하고 왜 많이 구매하시는지 29cm 임세현 팀장님 모시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9cm에서 커머스팀 세일즈 팀장을 맡고 있는 임세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를 찾아오시는 고객분들의 취향에 맞는 좋은 제품을 서치를 하고 발굴을 하여 소비자들에게 전달을 하는 상품을 준비하는 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이커머스 업계의 변화는 어느 정도였나요? 전반적으로 외출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커머스가 조금 주목을 받기 시작하긴 했지만 사실 저는 이전부터 주목을 받고 과열이 되고 있었던 시기에 코로나가 좀 그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이슈가 있을까요? 패션이 매출이 빠진다라기보다는 판매되는 제품의 속성이 눈에 띄게 많이 변화가 됐었어요. 고객분들이 외출을 못하고 재택근무로 굉장히 많은 비율이 전환이 되다 보니까 단순히 예전에는 좀 구매를 하실 때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외출을 할 때 입을 수 있는 옷과 집에서 입는 옷, 편한 옷을 좀 구분지어서 쇼핑을 하셨다면 좀 그 이후에는 내가 집에서도 편하게 입을 수 있지만 간편하게 집 밖으로 외출할 때에도 입을 수 있는 옷의 판매가 눈에 띄게 증가가 됐었어요. 그거에 맞춰서 29cm에서는 홍보 전략이나 어떤 방향을 전환하기도 하셨나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보여준다라는 메시지는 저희는 계속 동일하게 가져가고 밖에 나가지 못한다, 집에서 시간을 보내자라는 메시지보단 그냥 집에서도 조금 더 여유를 즐기자라는 포인트를 찾아가면서 패션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그 외에 생활용품이나 소품들까지도 연결지어서 판매를 해가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29cm에서 판매량이 가장 높았던 상품군이 궁금한데요. 그 이유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간에 대한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제품군들의 판매들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침구류, 그리고 이제 테이블웨어, 식기류, 데스크 관련, 뭐 노트북이나 이러한 기기류도 판매가 좀 올라갔고 재택근무를 하기 위한 좀 사무용 의자, 그런 공간의 기능을 좀 더 개선시켜 줄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 공간에서의 생활의 만족도를 올려줄 수 있는 제품군의 판매가 좀 눈에 띄게 증가를 했습니다. 내년에 판매가 많이 될 것 같은 상품군을 예측하신다면 18년, 19년부터 점차적으로 이제 가치 소비를 중요시하는 고객분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다양성이 집의 관점으로 좀 옮겨지는 거에 대한 속도를 붙여준 게 코로나라고 생각을 하지, 코로나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다라고는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 여행을 많이 떠나는 것에 대한 비중은 아직은 가져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을 더 가치 있고 윤택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카테고리의 확장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드시는 분들이 그런 집안에서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신다면 더 효과적이겠네요. 어떤 제품에 포커스를 맞춰진다기보다 성향이 굉장히 다양하고 연령대도 굉장히 다양하고 생활 패턴에 따라서도 소비하시는 제품군을 찾는 방식과 접근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컵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쓰느냐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구매를 하느냐, 그 방향성과 제품에 대한 가치 설명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더 소비자 관점에서 그 생각이 든다면 더 좋은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29cm에는 대량 생산 업체부터 공예 작가까지 모두 입점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입점한 제품 중에 공예품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전체 패션 포함해서 보았을 때는 한 10% 미만 정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에 한정지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올해의 공예품 중에서 가장 판매가 많이 된 품목을 알고 싶거든요. 자기로 된 식기류와 원목 우드를 활용한 약간 커틀러리나 소품류의 판매가 좀 눈에 띄게 많이 올라갔어요.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기존에 내가 갖고 있었던 제품들과 함께 어우러졌을 때 원포인트로 소비자분들의 개성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이 나의 생활이나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보여주고 자랑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행위가 굉장히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그 사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원포인트 제품류들의 판매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식기류가 패션처럼 이렇게 쉽게 소비되는 시대가 어쩌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는 좀 실용성을 좀 많이 생각을 했던 디자인들의 제품들의 판매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판매가 되는 제품군들을 보면은 보기만 해도 예뻐 보이고 만족도가 올라가거나 내가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디스플레이 개념의 기능까지도 하나가 더 더해진 오브제의 역할도 하는 그런 제품들이 좀 많아지는 게 요즘의 트렌드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소비 트렌드에 맞추어서 공예가들이 만들면 좋을 것 같은 상품군을 혹시 제안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전에는 좀 더 제품을 실용적이고 기능에 포커스를 맞춘 제품들을 소비자분들이 많이 원했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을 준비를 할 때는 명확하잖아요. 사실 지금은 소비자들이 각자의 취향과 개성을 제품에 반영해서 그 제품을 찾다 보니까 개성이 소비자와 어떻게 접점을 찾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이 제품들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까지도 좀 고려를 하기 때문에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내가 만들고 싶은 것에 집중을 해서 만든다기보다 내가 만드는 제품을 어떠한 사람이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 소비자를 그려놓고 그 소비자에 맞게 그 제품을 접근을 하면 제품을 준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폭이 좀 더 좁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9cm의 회원 분포도가 궁금하거든요. 우선 저희 회원 수는 약 300만 명 정도 되고요. 중심 타겟은 2535, 코어 타겟은 2832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 남성 40% 정도, 여성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9cm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공예가들이 어떤 준비를 하면 되는지 그리고 방법과 과정 설명 부탁드립니다. 본인의 브랜드를 얼마나 잘 소개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가 왜 이 브랜드를 만들었고 이 제품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결국 그것을 만든 분들이 제일 잘 할 수 있거든요. 입점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많이 활용을 해보셨을 거예요. 입점 프로세스와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까지는 비슷하다고 봐주셔도 돼요. 저희가 어드민을 열어드리면 대부분은 브랜드에서 직접 브랜드관을 운영한다라고 봐주셔도 되고 그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 점은 기획전이 될 수도 있고 에디토리얼이 될 수도 있고 무슨 페이지를 준비를 할 때 제품군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저희의 목소리를 담은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이것에 대한 차이가 있지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다른 것과 큰 차이는 없다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PR을 하는 것이 어려워서 입점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29cm에서는 작가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갖고 계신 전략이나 프로젝트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브랜드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됐을 때 그것을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게 가장 정확하고 브랜드가 건강하게 오랫동안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브랜드가 플랫폼에 종속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 브랜드를 포장하고 보여주는 것을 잘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플랫폼에 맡겼다라고 했을 때에는 결국은 그 플랫폼을 통해서밖에 할 수 없게 되거든요. 플랫폼에 대한 입점은 새로운 고객을 찾기 위한 접점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셔야 더 건강한 브랜드가 될 수 있고 브랜드의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려워도 무조건 해야 하는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시대가 돼버렸죠. 제품을 잘 만들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여기에 그 표현력까지 더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포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브랜드에 대한 표현이나 이미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거창한 게 아니거든요. 브랜드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연출 컷이 화려하신 분들도 있지만 정말 화이트 배경에 제품만 놓고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모든 브랜드가 똑같이 화려하고 멋있게 포장을 해서 이 제품을 보여줘야 합니다. 브랜드에 대한 설명을 완벽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고객들한테 전달해야 됩니다 라는 건 아니거든요. 온라인에서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접근하고 다가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테스트를 통해서 수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 제품을 봤는데 구매 결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 그 제품이 소비자의 기억에 크게 남아있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봐요. 소비자들이 왜 이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는지, 반대로 잘 팔리는 제품은 내가 올린 것과 뭐가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하시면서 오히려 더 그것이 보완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시작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소비자로서 공예가들이 이런 거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작업이 있을까요? 예쁘고 개성 있는 제품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이프 스타일, 리빙 이런 쪽은 유럽이나 일본에서 되게 그 트렌드가 많이 넘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한 번 더 비틀어서 보여줄 수 있는 개성이 담긴 제품들이 나온다면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공예가들과 디자이너들께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해외여행에 굉장히 많은 소비를 하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제 그 소비를 못하게 됐다? 그 소비 심리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반대로 되게 많아졌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위기를 기회로 살려서 더 큰 성장을 하실 수 있는 21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